의식이 완전히 바뀐다는 건 어떤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자꾸 깨있으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그 수행들을 해왔고 쭉 해오면서 온갖 그 괴로움으로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멀어졌어요. 고통에서 이제 멀어지고 이제 큰 그 어떤 그런 조건이 돼서 나타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그 평온해요. 그런 상태에서 더 그 수행을 계속 이어가고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오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 견성이라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공부가 신이 나지요. 신이 나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큰 통찰이 온 사람도 계속 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알아차림이라는 게. 그렇죠. 그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통찰이 있고 없고하고 무관하게 자각하는 그 자체 믿음이 그렇게 되면 믿음이 전체가 다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반신반의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반신반의 하면서도 알아차림의 기능이라고 할까, 자각이라고 해야 될까? 그 자체는 깨달은 사람이랑 깨닫지 못한 사람이랑 같은 상태냐는 질문이죠. 지금 이 순간을 문득 깨달은 사람이라면은 거기에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미련 안 갖고 지금 하시는 분이 한다면은 미련도 생겼다, 놓기도 했다, 왔다 갔다 그런 상태가 되겠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왔다 갔다 안 할 거 아니에요. 큰 통찰이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의심이 없고. 근데 이제 깨닫지 못한 사람은 다시 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시 사로잡히기 바로 직전에 했던 자각이 같은 깨달은 큰 통찰이 있는 사람이나 통찰이 없는 사람이나 그렇지. 같은 거잖아요. 근데 깨닫고 뭐 했다고 해서 거기에 빠지지 않느냐? 아니요, 빠지기도 해요. 빠지기도 하면서 근데 빠졌다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돌이키는 시간이 빠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이킴이 빠르냐 더디냐 이 차이만 있지. 처음부터 그것을 이제 일어나는 상태에서 깨서 이렇게 확인되면서 거기에 연연하지 않은 생활을 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걸려들게 돼요. 그거 완벽하다면 그건 뭐 부처겠죠. 그렇게는 아니고 그것도 일어났다가 또 재정인 차려서 또 그 자리에서 즉시 또 나오고 그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견성이나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분들도 문득 놓칠 때가 있고. 예, 그렇죠. 근데 그걸 놓쳤다는 걸 알고 돌아온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견성이나 큰 대우 각성이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겠죠. 문득 알아차렸다가 일단 돌이키는 시간이 엄청 길고 자기가 자각하지 못했다는 거를 못 알아차리는 그게 좀 그렇죠. 자주 그게 주 상태라서 그런지 그렇죠. 어느 순간 알아차리고 자각하고 하는 거는 뭐 깨달은 사람이랑 깨닫지 못한 사람이랑 같은 상태냐는 게 질문이죠. 아니면 그런 쪽으로 뭐 근본적으로 뭔가 차이가 없어요. 단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그 수행하시는 분들하고 그 차이가 있다면은 잠깐 머물러도 바로 깨어나고요. 일반 수행하시는 분들은 좀 길게 가기도 하고 또 거기에 휩싸여서 또 잠시 고통스러워 하시다가 또 나중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차이입니다. 그런 차이. 그래서 끝없이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뭐 아무리 내가 마음이 평온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한 사람도 평온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도 두려움 아니 그 뭐랄까 아무런 구할 것이 없던 것을 분명히 알고 이루어야 할 것도 없는 것도 분명하고 그런 상태가 돼서 이렇게 한다면 그쪽분은 그런 걸 모르시는 거잖아요. 깨달으신 분은 그걸 알고 있는 거고 확연하게 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답답함이나 이런 것이 일체 없죠.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답답한 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거를 더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없고 없어요. 일체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거를 놓칠 때가 그냥 어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현상에 제가 끌려가서 약간 그렇게 하는 수도 있죠. 있습니다. 끌려갔다가 또 빠져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좀 전에 죽을 때까지 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완벽하지 않으니까 네. 뭐 100%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좋죠. 좋겠죠. 근데 그게 죽을 때까지 거의 그런 제가 이제 아니 이제 그것이 생활하고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네. 모르는 것도 없고 알고 싶은 것도 없으면 알고 싶은 것도 없고. 예를 들면 근데 그렇게 걸렸다가 빠져나오는 거니까 그런 것만 있을 뿐이니까. 예를 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거에 그냥 거기도 잠깐 좀 그런 일어나기도 하나요? 죽음이라는 게 지금 일어난 생각이죠. 네. 지금 일어난 생각인데 그 생각에 근데 아까 문득 깨달은 분들도 문득 빠질 때도 있다고. 네. 그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도 잠깐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큰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빠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다. 그런 것이 지금 일어난 생각이라는 걸 알아요. 본래 내가 태어났어야 뭐 있어야 내가 죽음이라는 게 있겠지. 근데 태어났다는 생각조차 축구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태어났다, 내가 죽음이 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일체가 어떠한 말이 나온다는 거는요. 네. 사후에요.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요. 네. 그거는 인체가 전부가 다 분별이에요. 네. 아무리 진리를 얘기한다 해도 그 분별입니다.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누구야, 내가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말을 했느냐. 나는 한마디도 말한 바가 없다. 그래요. 그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그런 말을 안 했느냐? 아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는 다 흘려버렸기 때문에 어떤 것도 자기는 남아있는 게 없어. 항상 텅 빈 가슴이고, 그 때문에 편안하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고, 온갖 일을 다 하지만, 세상 살면서 어떠한 일을 다 하면서 살지만, 거기에 했다는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편한 것이고, 어디서서 뭘 해도 평온해요. 제가 어떻게 보면 계속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깨달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깨달음이란 무엇이 깨달음인 거죠? 아까 제가 표현적으로 썼는데요. 분명해진 거예요. 분명해진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해서 분명해진 거. 이제
얼마나 분명해졌냐. 지금까지 어느 분들마다 그 깨달음의 정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긴 있을 텐데요. 정말 그 분명한 것을 한다면 조금도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건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 일상생활 속에서 그 오랜 그 습에 의해서 어떠한 것이 일어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약간 걸리거나 멈칫할 때 있단 말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걸 뭐 배울 것이 없다, 해야 될 것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는 안 하고 그런 것들도 다 뭐 한데 때론 그런 그 오랜 습에 의해서 그것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부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해야 아까 분명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그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깨닫긴 깨달았는데 분명하지 않은 상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건지 아니면 아예 그런 건 아예 깨달음이 아니라는 건지. 분명하다는 것은요. 네. 이 언어를 떠나요. 네. 언어를 떠나요.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상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를 한번 체험했는데 이제 그게 분명해졌다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걸 한번 지금 여기 이 순간 여기에서 네.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실제로 네. 완벽해요. 온전해요. 근데 저는 평상시 상태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해지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근데 저는 평상시 상태가 부족한 뭔가 결핍이 있죠. 결핍이 있고 그러니까 뭐 추구하거나 갈구하는 게 있고 또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삶에 대한 불만족 그 두 가지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싹 없어졌네. 근데 그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삶에 대한 불만족이 사라진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미리 제가 답해 드릴게요. 지금 그 삶에 대한 불만족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본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일어나신 거예요. 나 지금 만족스러워. 그렇지. 지금. 그렇죠. 또 죽음에 대한 공포, 네. 이것도 본래 있던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지금 일어나신 거예요. 그 때문에 자꾸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상태에서 그걸 일어났으면 일어난 것을 일어났구나 하고 하면은 그만인데, 그렇게 자각이 되면 그만인데, 거기에서 그것이 확정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뭐 제가 또 그런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하루 종일 뭐 막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하루 종일 그렇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걸부터 내가 좀 현재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을 내가 놓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자각을 해서 빨리 이쪽으로 오셔야죠. 그래서 지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도 사실이잖아요. 일어난 건 사실이야. 모든 것은 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내 생각이 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자각이 되면 뭐 다 해결되는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나한테 큰 숙제로 그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그냥 착각하는 거죠.
근데 물론 저도 문득 지금 부부에 대한 주름이 일어났네 알아차릴 때가 있거든요. 또 지금 뭔가 좀 갈구하는 결핍감이 있구나를 알아차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빠질 때도 있고 알아차릴 때도 있고 좀 하루 종일 거기에 빠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알아차렸어요 제가. 지금 한 생각이 일어났네. 다음에 또 그런 게 반복되거든요. 알아차렸는데 이게 반복되죠. 그게 나한테 강하게 관념화돼서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네. 그래서 자꾸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게 느슨해져요. 네. 순해져요. 네. 그때까지 해요. 그러다가 그것이 별것도 아니었고 했는데 그 전에 내가 너무 이거를 취해 있었구나. 이것을 느껴져서 약해져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진다. 나중에 또 이러는다 하더라도 또 알아지면 되니까 걱정하실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순간 여기에서 근심이라든가 걱정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견성이 안 된 거예요. 그것이 일체가 없어야 돼요. 제가 없어요. 그냥 본인 스스로가 알아요.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내가 끌려갈 곳이 없다. 그 어떠한 것도 내가 지배에 당하지 않는다. 생각에 내가 노예가 되지 않는다. 딱 하다 보면은 어떤 것이 일어나도 이제 일어나기 전부터 그것이 이미 그러함을 알기 때문에 그냥 이제 초연해진다는 표현이 거기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도 좋은 부부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게 되고, 그냥 다 하려고는. 2년 돼서 나온 거 어떻게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없잖아요. 그냥 그 상황에 맞게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두고, 내가 마음이 움직이는 상태를 항상 관조해 나가는 그런 것을 놓치지 않기만 하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견성이랑 그보다 더한 이제 오후에 일에 일어나는 것까지도 전부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부가 다. 저는 지금 여기 유튜브에서 올리고 하는데, 거기에 일반 분들은 또 올렸네, 또 똑같은 말, 똑같은 말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만큼 많은 분별에 빠져있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분별에 빠져있는 거를 저는 있을 때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해준 거예요. 근데 일반 분들은 들으면서 똑같은 말, 결론 똑같은 거, 또 하네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듣기도 이제 지겨워 죽었어 할 때 했는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 계속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그것이 문제가 풀릴 때가 와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에 하려 하지 마시고, 그것이 답이 2가지, 3가지 된다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걸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뭐 달리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했다가 다음번에 이렇게 표현했다 한 다음에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죠. 잘못하는 거고.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 뭘 하든 간에 그게 다 분별인 걸 어떻게 분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분별이지, 달들어. 그럼 당신도 이런 분별이 있을 테니까 제거하시오. 또 딴 얘기 또 나와. 유튜브 보세요. 계속 말마다 다 달라지는 거야. 그런데 이 얘기 나오는 말은 똑같아. 그럼 실증 나면 지겹다는 걸 그러실 거야. 지겨워서 이제 못 듣겠다. 이제 안 듣고 하실 거예요. 이제 탈퇴하고 막 그래, 이제. 그런데 저는 이것을 탁마라고 해요. 탁마해 주는 거예요. 미리 공부해 가면서 이 분별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몇십 개를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분별에 빠져있죠? 이런 분별에 빠져있죠? 벗어나세요. 탁마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예리하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느슨하게 공부해가지고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걸 저는,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빈틈이 없어야 돼요. 교학적으로 이건 될 일이 아니고요. 깊은 어떤 그 통찰을, 그렇게 몰두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니까 그냥 잊어버리시고 그냥 지금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쭉 연결시켜서 하시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깨어있으려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대상한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움직이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어떻게 지금 움직이는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가 놓치지 않고.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약간 뭐 의식이 확장된다고 해야 되나? 그냥 처음에는 요것만 나인 느낌에서 이렇게 알아차림하고 이렇게 멈칫하다 보면은 대상이라는 게 따로 그러니까 어떤 의식 공간 같은 이게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고 어떤 의식 공간 같은 데서 뭔가 자각 느껴지는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예. 그것이 느껴지는 대로 확인만 하면 돼. 거기에 대해서 환희심이 일어나면, 환희심이 일어나는구나. 환희심이라기보다도 뭔가 좀 제한되어 있다가 눈이 띄어지는? 좀 확장되고. 네. 뭔가 좀 관점이 좀 그렇죠. 약간 정체성도 약간 몸만 나인 느낌이 들었다가 약간 전체가 나인 느낌으로 정체성이 약간 좀 변하는 느낌이 들 때가 좋은 일이에요. 지금까지 쭉 보던 시야가 한 몇 정도의 각도에서 보아졌다면은 그것이 좀 더 확장돼서 조금씩의 그 시열 그런 것들이 알미 일어나서 내가 좀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평상시에는 저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데만 막 정신이 풀려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있어 보면 지금 내가 눈앞에 있는 것만 자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야각이라는 게 180도가 안 되잖아요. 보통 이제 180도도 안 되는 시야각에 들어오는 거 막 홀딱 빠져서 하는데 문도 안 되고 하면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눈앞만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위, 좌우, 아래, 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알고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그거요. 그렇게 커집니다. 그리고 그 전체 속에서 뭔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생각하고 보고 느끼고 하는 전체 속에서 그러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네. 계속 그렇게 정진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알아차림 이런 거라기보다는 약간 멈춤의 좀 제 느낌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고 인식되어지는 상태가 계속된다는 그런 표현이 적당하실까요? 그러니까 뭘 알아차리고 생각이 일어나고 알아차리고 감정 일어나고 알아차리고 그런 알아차림이라기보다는 그냥 원래 그런 것 같은 느낌? 새삼스럽게 알아차림 이런 게 아니고 원래 그러고 있었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분명히도 확실할 때까지. 네. 아주 그때까지 계속 한번 나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조차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생각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마음으로 그리는 그것이 어떤 일이 일어나질 않으니까 편안하니까 일어나는 그런 상태인지 약간 이완되고 확장되는 네. 느낌 꼭 요 육체에 한정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오는 그런 그 만족감, 네. 그런 건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는 또 중요한 건 일상생활 속에서 네. 어떠한 그 들리거나 보여지고 맛보여지고 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별 속에 빠져서 분별을 취하느냐 밀어내느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만 되지 않고 그냥 다 일체를 다 흘려보낼 수만 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하려고 지금 현재 이 순간뿐인데 이 순간에 이렇게 했는데 아까 그거 일어났던 거 아팠던 거 괴로웠던 거 다 지나간 거잖아. 지나가는데 왜 그걸 가지고 또 붙들고 있어. 지나간 거 그것이 점점 더 확대되는 상태가 알아지고 하면 지금 이 순간이니까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것이 되더라도 그걸 놓치지 않고 계속 확인돼 가는 과정 요것만 계속 하신다면은 이게 실질은 공부거든요. 그 편안한 상태 내가 모든 조건이 편안한 상태에서 오는 어떠한 그 편안함에서 오는 만족감 이런 것이 수행은 아니에요. 어떤 것이 일어나도 그런 상태 속에서 내가 구애받지 않는 거 시장에서 있다 하더라도 시끄러움이 시끄럽다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 아수라장 갖고 누구 싸우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있는다 하더라도 내가 동요되지 않고 그런 말이 내 마음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계속 확인되어 가는 거 그런 거. 예, 그래서 평온해지는 거. 그런 상태에서의 그 삶이 올바른 수행이고 그렇게 되어야 아까 한 분께서 이렇게 그 법문도 잘하시고 그렇게 다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걸리셨다고 한다면은 수행을 좀 어떤 뭐 상상 속에서 하셨는지 뭐 남들의 딴 분들이 말씀하신 거 그 외워가지고 그렇게 하셨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도 이제 본인의 상태를 좀 자각하고 이제 다시 처음부터 다시 공부한다고 하셨는데. 아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옛날에 뭐 유튜브에 올렸던 것도 막 다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한다고 했어요. 이건 말로 되는 공부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첫째 얼굴이 환해지고요. 편안해지고 또 나오는 말이 아주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한 이런 말들이 선한 말들이 나오고 또 때에 따라서는 상대가 좀 질책할 때에는 화도 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화가 나는 그 나오는 그 말을 내가 확인하고 알아요. 알면서 하기 때문에 그 실제 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서 되돌았으면 금방 또 웃어요. 뭐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남들을 볼지 몰라도 그렇게 되고 하니까 그때 인기 거기에 맞게 그걸 중용이라고 그러죠. 중용 그 상태에 운전하면 운전하는 그 상태만 하는 거고 밥 먹으면 밥 먹을 뿐 뭐 모든 게 다 그런 거죠. 그 어떤 그 무엇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한 그런 그 틀이 일체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일상을 이렇게 뭐 살아온 가거나 뭐 오늘 하루만 해도 그냥 뭐 딱히 알아차리지 못해도 그냥 경험되고 사라지고 그러냐? 그것뿐이었던 것 같아요. 뭐 아침에 분명히 보고 들었는데 그게 보고 들은 게 사실이었는데 기분 보고는 그래서 다 그냥 사라지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요 굳이 이제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이 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이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알아차리려고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그냥 내버려두고 있어도 그냥 저절로 그것이 이미 그 흘러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디에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고 뭐 분별하고 개념 짓고 이래서 그렇지. 그렇죠. 그것만 없으면은 사실은 그냥 매 순간이 경험되고 사라지고 뭔가 어떤 존재라는 게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보고 듣고 뭐 냄새 맡고 생각하고 그 순간 그러고 끝나고 계속 그런. 그렇지,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럴 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약간 궁금증이 일어나죠. 아, 이것이 어디에서 이 경험들이 보이고 사라지고 들리고 사라지고 냄새 맡아도 사라지고 생각이 일어나도 사라지고 근데 이게 어디에서 이것들이 경험되는가? 라는 의문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있어요? 오래전부터 해왔다는 것이 아니라 네. 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에서 일어나는 일. 지금 여기서 경험된 거. 그래. 그 어떠한 것도 그럼 지금 여기라는 거는 늘 변함없이 조건돼서 인연 따라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그러니까 경험되는 거는 조건 따라 그렇게 되는데 경험하는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여기지. 그러니까 경험 자체 말고 그 경험 일치 없어요. 뭔가를 경험하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게 없다. 없어요. 네. 없어요. 그게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아 근데 너무 이제 관념이에요. 근데 뭔가 불변하는 무언가가 계속 그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 경험되는 것들을 경험되는 내용들은 계속 생겨나고 사라지는데 그거를 변함없이 알고 있는 그것이 지금 여기야. 그게 지금 여기. 지금 말씀하신 네. 뭔가 불변하는 네. 그것이 지금 여기야. 그게 불성이에요. 그게 붙여요. 지금 여기가. 근데 그거는 따로 생각에 빠지거나 어디 집착되지만 않으면은 늘 지금 여기. 그게 부족이고. 그게 부족이고. 근데 거기에서 경험되는데 거기에 끌려다니는 게 문제지. 그렇죠. 끌려다니면서 잠깐 놓여나면은 그냥 지금 여기인 것 같아. 지금 여기를 놓친 거죠. 끌렸다는 게. 네. 예. 지금 여기는 계속 바뀌고 변한다는 사실. 아니 지금 여기가 변한다고 아니면 내용물이 변하는 게 아니고. 내용이고 어떤 이것도 다 그 분별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쓰레기예요. 내가 이미 먹고 나온 배설물이야. 네. 그 때문에 그거는 쓸 수가 없고 그건 이미 지나서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은 언제나 계속 변하고 있는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지금 여기가 불변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렇지. 네. 불변 없어요. 불변 없어요. 그래서 작용, 이 우주가 모든 것은 다 바뀌고 변하고 없어져. 일어난 것은 보이고 일어난 것은 생긴 것은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뭔가 영원히 한 것은 하나 있어. 영원한 것이 뭐냐? 작용이야. 근데 아까 처음에는 체와 용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 작용이라 하는 것이 네. 뭔가 그 책끼리 만날 수는 없어요. 작용이라는 거는 뭔가 용이 있어야 나타납니다. 작용이라는 체가 이제, 예, 그렇지. 그, 체라는 건 기본이잖아요. 네. 그 용이라는 건 움직임이잖아요. 네. 그 때문에 움직이는 그것이 있어야 거기서 체를 알아요. 또 체가 있어야 용이 있음을 알아요. 네. 그 둘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다. 그럼 지금 여기라는 거는 지금 여기라는 것은 체가 용인가요? 체와 용 동시.
예. 일단은 제가 수동이라고 했잖아요. 능동이 아니에요. 무언가가 작용이 일어나야 그 작용에 대해서 내가 벗어날 흘려보낼 수가 있지요. 작용이 안 일어났는데 어떻게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동이다. 수동이면서 그것이 일어나는 상태를 계속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것이 일어났으면 일어난 대로의 그 작용을 확인하고 올려보내고. 예. 일어났어. 그것은 이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태를 그 관조하는 그 상태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유일한 정말 불생불멸하는 것이 있다는 작용이다. 작용은 언제나 일어나게 돼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멈추질 않아요. 한순간도 똑같은 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변하면서 언제 일어나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고 이거 종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작용만 있지 체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작용이 그건 일반 체가 없으면은 그 어떻게 그 작용만 있어서 어떻게 깨달아요? 용을 통해서 체를 보니까 체가 곧 그 작용이 일어나고 해서 나한테 걸리지 않는 것이 머물지 않는 거고 그런 그 상태가 깨어있어서 완전히 비어있는 그 상태가 그 체죠. 어떤 것도 나한테 내가 걸려들지 않는 거. 작용은 수없이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언제부터 일어난지도 모르고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사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작용이라는 거는 생멸하는 것 한 작용 하나의 작용 이렇게 보였잖아요. 이 작용 끝나면 끝난 거예요. 그럼 이게 작용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일어났다가 그럼 생사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이게 생사라고요? 이 작용 하나만 끝났을 뿐인데 한 작용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부분이면서 전부요. 저는 부분으로만 여겨야 되는데 저는 이게 예를 들면 약간 비유적으로 하는 거 저희 흔히 뭐 가위바위보 하잖아요. 가위바위보 이게 있다가 이게 사라지고 가위가 있고 고 하면은 또 가위는 사라지고 고는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관념적으로 공부하실 필요 없고요. 쉼없이 일체는 다 변화한다. 무상은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났다가 한 작용이 일어났다가 사라진 거예요. 이게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이 우주의 모든 것이 일체가 일어나. 이 깨달음. 일체가 일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쫙 들어가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작용이 지금 이렇게 한 작용이 이 속에 온 우주가 다
다 있다고요. 어느 우주가 다 사라지고, 어느 우주가 생기고, 사라지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그 손가락이 펴 보이는 순간, 뭔가 작용이 일어났다? 네. 우주가 일어났다? 요것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건가요? 이거는 말로 이제 더 이상 표현이 안 되는데, 이거는 이제, 말로 표현 자체도 불가능하고요. 아무리 훌륭한 언어를 다 써서 동원한다 해도 이 표현 못해요.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그런 날이 오실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뭐 일하다가 내가 뭐 되게 세게 자동을 세게 부딪혔는데 그 순간 약간 느낌이 전에는 그냥 바보같이 이렇게 깜빡했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되게 아프네. 전에는 그랬는데 그때 그 순간에 약간 이게 전체성의 느낌이 조금 들어요. 느낌인데. 어떤 예전에 네. 어떤 스님께서인가 마당을 이제 평상시같이 똑같이 쓸었는데 네. 오늘 빗자루에서 이제 작은 돌이 하나 튀어가지고 멀리 튀어나가서 네. 킹 이제 나간 거야. 그 소리에 그냥 각성했다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하는 그 외마디가 나올 때가 있었겠지. 지금 말씀하신 그것도 이제 약간 제가 그 순간에 약간 그냥 어떤 부분적인 뭐 실수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어떤 전체 작용 같은 느낌이 조금. 그렇겠지. 네. 평소에 좀 아이씨 되게 아프네 하고 막 이렇게 바보 같으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순간에 약간 멈칫하면서 예. 이게 요거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연결된 그 통증 같은 느낌이죠.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부분임에도 전체예요. 네. 말로서는 안 되는 게 그거예요. 하나의 참 티끌 같은 그거 있는데 그게 전체야. 그걸 모르고서 막 빙빙 돌아서 와보니까 제자리는 그러잖아요. 이게 툭 떨어지면은 이게 저 혼자 툭 떨어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이게 좀. 이제 공부하는 수행하는 방법을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수행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행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깨닫지 못한다. 공부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저 수행 방법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건 얘기 안 하잖아요. 주로 말씀하신 게 알아차림. 네. 그러면 이것이 또 깨달음과 뭔 상관이 있느냐. 또 급하신 분들도 이렇게 또 보실 수도 있고. 예. 그래서 한번 믿고 한번 가보셔라.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교학으로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절대 될 일이 아니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분명히 정말 대우 각성한다. 그때가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일체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완전하구나. 완전한 부족. 완전하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내가 구할 것이 없다. 이제 성공도 실패도 그것은 없어요. 네. 그냥 이걸 왜 지금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쓰고 있었는데 이걸 내가 왜 몰랐지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더 표현한다면 그런 것이 이제
각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라는 것이 깨달음과 직선으로 가는 길이다. 직선으로. 최고 방법. 그리고 제가 마음이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편안해지고 평온한 상태가 삶을 살 수 있어서 들끓는 마음이 안전하고 어디 뭐를 해야 되겠다, 어디를 가야 되겠다, 일체 이런 것들이 사라져. 모든 망상, 어떤 그 분별에서부터 벗어나서 아주 본인만이 알아요. 얼마나 홀가분하고 편안한지. 거닐 것도 없고, 술 먹어도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그 규정이나 이런 것을 사이의 규범, 이런 걸 벗어나지도 않고, 온갖 것 다 지키면서 하는데 즐거운 거예요. 편안해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행복한 거죠. 행복한 삶이. 행복이라고 하니까 행복이지. 행복이 또, 그것도 우리 그 관념이고, 그냥, 본래부터 이래 했는데, 내가 이걸 몰랐구나 하는 거예요. 본래부터 이래 했는데, 내가 이걸 이제서 내가 확인하는구나. 그거예요. 지금 마음에 이제 뭐라도 와서 머무르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그 관조가 되는 상태가 유지만 하시면 가시면 머지않아 편안해지십니다. 뭐 이렇게 경험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머물지 않으면 경험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걸로 좋게 표현하려니까 경험을 하시는 거였는데 그 경험이라는 것도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하나의 그 상태잖아요. 끝없는 경험 아무리 해본들 뭐해요? 그 경험이라는 게 저는 그죠? 보이고 들리고 아니 그런 냄새 맡아서 자꾸 그것이 관념화될 거 봐서 그런 거 관념화되는 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뭐가 일어나도 일어난 상태에 대해서 내가 관조가 되는 그 상태가 되면은 그 온갖 그 고통 괴로움에서부터 그런 것이 벗어난다. 그것이 지속이 안 돼요. 아까 지속 안 되는 이유 말씀드렸죠. 지금 이 순간 축구하는데 이 순간 이 찰나뿐인데 지나간 것에 대해서 연연해본들 뭐 할 것이고 아무 짜증도 못 쓰는 거잖아요. 후회분들 뭐예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여를 맞춰가지고 시점짜리를 지금까지 9번을 했어. 근데 마지막 한 발인데 이거 아무리 잘했어도 이거 0점 맞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려. 난 지금 이 순간 하나요. 오직 지금 이 순간. 첫 번째도 오직 지금 이 순간. 10번째도 오직 지금 이 순간. 죽을 때도 지금 오직 이 순간. 무엇을 해도 오직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대해서 아주 빈틈없이. 그래서 내가 뭐를 일어났다 하는 것도 지금 일어나는 대단한 무슨 생각이 일어났다 해도 그거 대단한 거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일어난 것에 대해서 내가 관조가 돼서 관조가 된다, 관조를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이 보여주고 하는 것도 동시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쪽에 대해서 계속 변한다는 그냥 인연돼서 온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건 내 것이 아니야 하는 것에 분명해지고 하니까 뭐가 일어나도 이걸 일체를 이제 다 내가 관여하지 않고 다 놓아버릴 수가 있죠. 그렇게 되어야 돼요. 일체를 다 놓으셔야 돼요. 왜 놓느냐? 지금 말씀하신 그거예요.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일체. 이게 깨달음이라고요. 이게 깨달음이라고. 옛날 스님들께서
깨달음을 갖다가 제자한테 확인하고 검증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스님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어긋나요. 사실은 지금 이 순간 하는 것도 제 관념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이것도 놓아야 돼요. 일체 어떠한 것도 이제 진리마저도 다 나가요. 근데 그게 다 놔라 그러면은 저희가 듣기에는 근데 저희가 삶을 살아야 돼 뭔가를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 놔라 하면은 약간 좀 아무것도 하지 말라 놔라는 것은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네. 뭐 일체의 관념, 내 사상, 주장, 나의 생각에서 다 돌아가는 얘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재판이 벌어지거나 하면은 재판에서 열심히 막 원고 피고는 서로 공방을 열심히 또 해야 되잖아요. 전쟁에서도 적군하고 막 열심히 싸워야 되고 이제 거기서 다 놔라 그러면 약간 좀 그렇게 전쟁이 일어났고 나고 싸워야 되는구나 하면 싸울 뿐이죠. 우리 조선시대 임진왜란 스님들도 막 전쟁터에 나와 스님들 죽고 막 그랬잖아요. 놓아야 된다는 것이 그런 물리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상태, 이 관념, 생각으로부터 다 벗어나라는 걸, 그걸 논하는 얘기죠. 뭐 일상생활에도 필요한데, 그럼 똥도 안 싸고, 밥도 안 먹고, 안 해, 잠도 안 자고, 그런 거 다 해야죠. 예를 들면 직업이 판사인 사람은 시비를 가려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거기서 법에 따라서 그렇게 가리면 되는 거죠. 그걸 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체의 분별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근데 분별에서 벗어나라면 저희는 보통 막 경전에 이렇게 써있고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생각이 일어났음을 확인해서 관조하는 상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표현 자체가 뭐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니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처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돌이죠, 돌. 근데 그렇게 경전에 여러 개 막 써있으니까 그거는 교학적이죠. 네. 교학적인 거고 선에서 선이 아니죠. 네. 교학이에요. 근데 선에서 뭐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고 제가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은 진리마저도 돌아. 네. 지금 이 순간 하는 것도 돌아 하는 얘기는 그거에서 또 부들리 있지 말아라. 그것도 부들으면 그것도 또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그것도 필요하니까 내가 지팡이를 짚고 가듯이 지금 이 순간 하면서 이렇게 가기는 할 뿐이지 거기에 절대적 가치 부여하지 마라. 그러면 나중에 다 놓아주면 지가 이제 저절로 이제 지팡이 안 집어도 이제 갈 수 있거든요. 내려놓는다는 게 뭐 하지 말라가 아니고 그렇죠. 하고 나서 걸리지 마라. 네. 머물지 말라. 네. 머물지 말라. 약간 좀 물론 말이라는 게 뭐 완벽하게 다 표현할 수는 없는데 약간 좀 보통사는 오해 소지가 없게 표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학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드셨겠죠. 그러니까 뭐 다 내려놔라, 막 비워라 하니까 뭐 실제로 종교 이런 단체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막 재산도 다 버리고, 가족도 다 떠나고, 다 버려라. 무소유라고 해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말 그대로 하면 그렇게 돼버리니까 네. 표현을 좀. 근데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지금 여기 맨날 주장할 수 있잖아요. 네. 저 사람이 맨날 지금 여기 하는데 어떤 사람 잘못 들어가지고 지금 거기에만 이제 세뇌가 있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맞춰도 또 쉬워.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숙성되고 잘 진행될 때에는 그것도 놓으셔.
그것도 그냥 앞으로 가기 위한 지팡이를 역할을 했던 것 뿐이지 끝까지 지팡이 짚고 가시겠습니까? 천천히 이제 귀찮으니까 그럼 놓으세요. 그 뜻이에요. 그 뜻입니다. 그럼 나중에 저절로 스스로 이제 되니까. 그래서 필요한 사람한테 그걸 놓으라고 할 수는 없죠. 필요한 사람한테는 그래 하시라고 해놓고 그러고 나중에 이제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헛소리했다. 어쩔 수 없이 헛소리한 거 미안하다. 거기에 빠지지 마라.